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장의 사진이 나왔지요. 2010년 8월 문 대통령이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장면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사전 조치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었지요. 2022년 8월 대통령은커녕 국무총리와 두세 명의 관료가 앉아 있습니다. 장소 역시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아니라 정부청사지요. 과연 대통령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서울이 물바다로 초토화된 아침, 윤석열은 9시 반부터 홍수 피해 상황 점검회의를 한다며 광화문 정부청사 재난안전상황실로 갑니다. 대통령의 긴급 지시라며 속보가 나온 것이 0시, 그리고 1시가 넘자 아크로비스타가 침수되어 대통령이 피해 현장 이동이 불가능해서 자택에서 전화로 지시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긴급 지시 내용은 집중호우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과 11시에 출근하라는 거였지요. 부정지지율 70%가 말해주듯 많은 국민들은 어제 재난재해 상황에서 윤석열은 과연 언론의 보도대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었지요. 특히 술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 이날 역시 술을 마신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심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어제는 경위 휴가에 복귀해서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던 날로 의지충만의 날이었던 것인데, 야밤에 폭우가 쏟아지고 물바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밤에 술도 안 먹고 멀쩡한 정신으로 자택에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잠을 안 자가며 진두지휘하는 모습이 단 한 장의 사진만 공개되었더라도 엄청난 홍보 효과가 보였을 텐데 일절없다 이겁니다. 지난 개사과 사진을 비롯해 김건희 측에서 비공식적으로 배포해 오던 것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상황이다 이거지요. 또한 SNS에 급속하게 퍼진 아크로비스타의 엘리베이터에서 물이 새는 영상은 실제로는 다른 건물의 엘리베이터라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크로비스타가 침수되었다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한 일종의 바람잡이였을까요? 또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에서 공무원들에게 11시에 출근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빵 터지지 않습니까? 물바다가 된 비상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공무원들을 오히려 11시까지 늦장 출근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겁니다. 과연 이러한 지시는 윤석열이 내린 지시가 맞는 것일까요? 변희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반 직장인들 다들 출근하는데 대통령이란 자가 폭우 핑계대고 재택근무? 그래서 국민들이 혈세 들여 천하의 요새 청와대를 지어준 것, 거기서 기어나와 아파트에서 재택근무하냐? 라고 일갈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수도 서울이 물에 잠겼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80년 만에 기록적 폭우가 서울에 쏟아졌습니다. 7호선 이수역을 비롯해 지하철 곳곳이 침수됐고 수많은 주요 도로가 통제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이번 폭우로 서울과 경기에서 7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재난에 윤석열 대통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대통령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상황실로 나와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집안에서 전화로 지시할 뿐 집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초동 자택 주변이 침수되어 발이 묶였다는 보도가 있는데 멀쩡한 청와대를 왜 나와서 이러한 비상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 위급한 국가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세의 돈이란 말이 한동안 회자됐습니다. 이런 말을 다시 듣고 싶지 않다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장경태 의원도 이렇게 밝혔지요. 대통령도 폭우에 갇히는 무능한 대비태세. 이게 나라입니까? 집중호우 재난으로 서울 및 수도권이 마비되었습니다. 서울, 경기에서 7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참담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윤석열 정부는 폭우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택 주변 침수로 재난 상황에 집에서도 나가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선제적 타격을 언급했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더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정말 큰 우려가 됩니다. 정부가 무능하면 국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 수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대통령 주재 긴급대책회의가 소잃고 예약간 고치는 일이라도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장영진 기자는 이렇게 밝혔지요. 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비상 상황을 대비해 만든 것이 대통령 관저이고 그 관저를 굳이 청와대 옆에 지어뒀던 것이다. 아무리 비상 상황이 터져도 관저에서 청와대 본관까지는 걸어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적어도 대통령이 직무실을 가지 못해 비상사태에 대응하지 못한 것을 막기 위함이다. 만약 이게 수해가 아니라 전쟁 상황이었다면 어쩔 뻔했나. 솔직히 북한은 이번 사건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것이다. 좋은 차관점을 삼아 작전을 짤 것이란 말이다. 예컨대 서초동 주변에 화학탄을 터뜨리거나 특작부대라도 보내 소동을 일으키면 윤석열은 밖으로 나올 수가 있겠는가. 그게 아니라면 한강다리 두어 개를 손상시키고 서초동 주변에서 게릴라전을 벌인다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군부대가 배치되어 있어 청와대라면 이런 걸 걱정할 이유가 없다. 자연재해의 경우도 사전에 얼마든지 발견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런 곳을 버리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관저와 집무실을 어거지로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 자택 주변이 물에 잠겨 상황 대처를 하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을 맞게 됐다. 이게 뭐냐 도대체. 이건 윤석열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재난 앞에 무능한 대통령, 어쩔 줄 모르는 정부. 단 몇 달 만에 나라 꼴을 엉망으로 만든 그자가 책임져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황교익 작가는 이렇게 밝혔지요. 제 핸드폰 기록에 가면 어제 오전 10시 30분 경기 인천의 호우경보가, 오후 6시에 서울에 호우경보가 떨어집니다. 그 중간에도 두 차례 더 호우경보 문자가 왔습니다. 퇴근 시간 전에 이미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윤석열은 그럼에도 평상시처럼 퇴근했습니다. 오후 9시 무렵 수도권에 온통 물난리가 났고 윤석열은 교통이 두절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전화로 물난리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시에 이 정부를 믿고 행동하지 마십시오. 각자 조심하면서 버텨야 합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공사훈 KBS 기자도 국가위기, 재난 상황에 국민들 지켜주라고 리더를 뽑아준 것일 텐데 퇴근했다고, 폭우로 길 막혀서 갈 수 없다고, 그러라고 청와대가 있는 건데 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역시 이재명다운 해결책을 내놓지요.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 대응을 촉구합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지난밤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이 침수로 고립되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쓰러진 가로수를 정리하던 구청 직원분을 비롯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실종되신 분들 또한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의 신속한 대처가 시급합니다. 반지하 주민, 홀로 사는 어르신, 위험지대 주민 등 재난에 취약한 국민의 안전을 특별히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 대한 지원과 침수 피해 가구 및 건물에 대한 재구호기금 등의 신속한 재정 지원을 정부에 건의드립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재난지원금 상향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며칠간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 복구와 함께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중앙 및 지방정부 등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모든 국민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입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에 고립되었다는 비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발생한 8일 오후 9시부터 9일 오전 3시까지 실시간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 대통령이 보이지 않았다거나 수해 상황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어제 보고에서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는 기사나 야당 의원들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밤사이 폭우로 피해가 잇따르자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통화하며 비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어제 윤 대통령이 현장이나 상황실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기록적인 폭우로 현장 인력이 대처에 매진해야 할 상황이었다. 대통령이 이동하면 대처 인력들이 보고나 의전에 신경 쓸 수밖에 없고 대처 역량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서 집에서 전화를 통해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 것이다. 대통령 사저 주변이 침수됐지만 현장에 나와야겠다고 생각하시면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한덕수 총리가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상황이었고 대응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가지 않은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대해 황교익 작가는 이렇게 밝혔지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대통령이 위기 시에 있어야 할 자리가 자택이란 말입니까?
어제 호우경보는 윤석열 퇴근 전에 이미 발효가 되었고, 그러니 호우경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퇴근을 미루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있다가 교통이 두절되어 갇혀놓고는 엉뚱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 판단을 잘못해서 평상시대로 퇴근을 했고, 국민이 위험에 닥쳤음에도 자택에서 보고받고 지시할 수밖에 없었음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윤석열의 아나무인을 계속 봐줘야 합니까? 윤석열이 왕입니까? 기분 정말 더럽습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방역도 재해도 모든 국가적 위기에 국민은 각계도생이지요. 그러니 이번 건은 공정권이 유지되는 한 하나의 예고편에 불과할 겁니다. 과연 80년 만에 기록적 폭우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80년 만에 기이한 대통령이 문제일까요?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